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맞은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가져온 달라진 수능 기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조계종의 방역 수위도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계획된 법회와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는 동시에 조계사를 비롯한 서울 지역 사찰 법회를 오는 13일까지 비대면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면제받는 대상이 기존의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부모, 임산부,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현황과 불교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일 불교계의 오랜 인연과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개선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전남 구례 지역의 차 문화를 조명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구례 지역 차의 우수성을 살피고 화엄종찰 지리산 화엄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학부모들은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기도를 이어갔는데요. 사찰에서의 수능 관련 행사가 전면 취소 혹은 축소된 가운데 코로나로 불안했던 수험생 학부모들은 더욱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언택트가 가져온 달라진 수능 기도 현장을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을 앞두고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가 그동안 지속했던 수능 기도를 회항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 수험생들이 노력해왔던 만큼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며 엿과 떡도 나눴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법당 출입 인원이 제한되는 등 마음 놓고 기도조차 하기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30분 동안 선체로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법당을 향해서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함이 마음에. 지난해 11월 9일 수능 직전 주말밤 봉은사는 수험생들의 학업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촛불로 환하게 불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봉은사 촛불 기원 법회는 전격 취소되고 예정일보다 하루 늦게 사중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언택트로 진행됐습니다. 과거 학부모들로 가득 찼던 도량은 스님들의 관세음보살 정근으로 채워졌고 유튜브로 수험생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이번 촛불 기원 법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봉은사 스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입시생을 위해서 학업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스님께서 코로나가 수능기도 풍경을 180도 바꿔놓았지만 절에 오면 삼배만 하던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100일 기도를 하는 등 지극한 모정은 간절한 불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한 달을 채우고 50일이 지나 100일이 다 되었구나. 이런저런 걱정, 무엇보다 코로나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 땐 더 뜨겁게 기도했다. 코로나19로 올해 수능 기도는 함께 모여 제대로 기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부처님의 가피 속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학부모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조계종의 방역 수위도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계획된 법회와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는 동시에 조계사를 비롯한 서울 지역의 사찰 법회를 오는 13일까지 비대면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서울 지역 사찰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특별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는 13일까지 모든 법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물론 사찰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모임을 중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다만 사실불공 등의 기도는 정상적으로 봉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서는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적극 따르고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단 청사에서는 12월 말까지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발맞춰 강화된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17회 불교 출판 문화상 시상식을 취소하는 등 계획했던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산의 불교중앙박물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잠정 휴관에 들어가 전시 관람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장과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등의 문도 개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종 청사 출입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방문자에 대한 온도 검열은 2중으로 강화됐고 중앙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통로는 폐쇄 조치됐습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빠른 방역 지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종단으로서 종교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내년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가 담긴 소원의 탑을 설치하고 불자와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은 별 모양의 소원지에 꿈과 희망을 행복을 이라는 문구를 적어 탑에 내걸었습니다. 소원의 탑은 내년 1월까지 경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누구나 소원지에 각자 희망하는 메시지를 쓴 뒤 탑 주위로 조성된 오색실에 달면 됩니다. 조계사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가 물러가고 건강과 행복, 안전을 염원하는 4부대중의 마음을 소원의 탑에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면제받는 대상이 기존의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부모, 임산부,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기준은 7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유지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 급수에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부모, 임산부도 면제 대상에 추가했고 정복을 입은 군인,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과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 중고 교원들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현황과 불교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을 직접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원행 스님은 한일 불교계의 오랜 인연과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개선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불교 지도자를 공식 접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행 스님은 부임 1주년을 맞은 도미타 대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첫 방문이어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총무원을 예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私の知る限りこのように日本大使が上下さを訪問させていただいたのは初めて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양측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해 불교 문화교류 활성화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서로 백제 때부터 이제 불교하고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웃의 서린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고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며 꾸준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한국 내 사찰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そういう交流においてもですね、仏教を含む宗教の役割というのは大きいと思いますので、そうしたことについても今後いろいろ意思疎通を深めていけば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조계종은 이번 예방 답례로 도자기를 선물했고 강제징용자 유골 반환 등 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인 상호 이해관계 강화 등 한일 교류 협력에 대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풀어나가야 할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숙제를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골 반환 문제, 또 양국 관계, 불교 관계 모든 행사들 이런 데만 지원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근 신임 주 일본 대사에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 강창일 전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한일 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갈등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불교계의 오랜 인연과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재단법인 조계종 대각회가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태원 스님에게 큰 힘을 보태줘 감사하다고 말했고 이 자리에는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함께했습니다.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전남 구례 지역의 차 문화를 조명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구례 지역 차의 우수성을 살피고 화엄종찰 지리산 화엄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지리산 화엄사 경내 효대에 마주보고 있는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과 공양 인물상, 석탑 안에 서서 아들을 위해 합장하는 어머니와 석등 안에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과 어머니를 향해 찻잔을 올리는 아들,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이 두 석상은 화엄사가 차의 성지였다는 기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료로 손꼽힙니다. 지리산 화엄사와 구례군이 주최하고 한국정토학회가 주관한 학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차의 대표적인 재배지이자 불교 차의 고향인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구례 지역 차 문화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화엄사와 구례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 일대에는 한국 차의 대표적인 재배지이자 불교 차의 고향이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차에 관련한 세미나나 연구나 발표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미비한 이유로 차의 역사성과 우수성이 덜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장죽전 녹차 시베지는 우리나라 차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 삼국사기를 통해서 화엄사의 장죽전이 우리나라 차 시베지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차 문화를 주도했던 주체는 사찰과 수행승이었다는 점에서 화엄사가 한국 차 문화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지만 화엄사의 차 시베지 장죽전의 차나무는 신라 흥도왕 때 심은 차나무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연기조사 때서 신라승이었고 8세기에 화엄사가 창건됐다고 하면 9세기에 들어온 차씨가 화엄사에 심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흥도왕 3년에 대렴이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중국 차씨를 가져와 지리산 일대에 심었다는 기록에 따르면 지리산이 한국차 시베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차 시베지라고 함이 더 옳은 표현인 듯 합니다. 화엄사 문화유산과 관련해 사사자 3층 석탑의 건립 연대를 8세기 중후반으로 고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사자 3층 석탑은 학술적으로 양식적인 부분이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놓고
이번 학술대회는 화엄사의 문화유산을 되짚고 지리산 일대가 한국 자생차 재배지의 본향이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신호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불교계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공연과 프로그램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축제 한마당이 개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어제 코로나19로 지친 불자와 시민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비대면 축제 2020 불교문화대전 코로나19 슬기롭게 치유하고 극복하자를 개막했습니다. 2020 불교문화대전은 좋은 법 풍경소리와 함께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의 문수 사자놀이와 승무공연, 불교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 소개, 정명스님의 지화장엄 만들기, 장애인 신앙송,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교문화대전의 주요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만나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대한불교조계종 홍보국을 검색한 다음 2020 불교문화대전을 이어서 검색하면 됩니다. 행사 이틀째인 오늘은 녹야 국악관현악단의 퓨전 국악공연과 가릉빈과 소리 찬불공연단의 찬불가요 콘서트 등이 이어지고 내일은 대한불자가수회 위문공연과 선불 남성합창단 공연, 불교음악원 토크 콘서트 등이 이어집니다. 오회균 가릉빈과 소리 찬불공연단장이 제5회 불교음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5단장에게 불교음악인상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이와 함께 불교음악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안승철 불교음악원 지휘자에게 불교음악 신인상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을 전했습니다. 오회균 가릉빈가 소리 찬불공연단장은 찬불가 대중화에 앞장섰고 안승철 지휘자는 국제포교사이자 불교음악가로 불교음악원 창단과 단체의 안정에 기여해왔습니다. BBS 뉴스는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마음방역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음방역 연속보도 4번째 순서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전 시민건강국장으로 시의 방역을 총괄했던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가시권에 든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이르면 내년 여름이면 코로나19는 더 이상 공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을 조금만 더 버티자고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건 잘 알지만 공무원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텼으면 좋겠고. 나 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체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는 것이 코로나19처럼 진화하는 감염병과의 싸움을 대비하는 길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수익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민간병원은 대응에 한계가 있고 현재의 코로나 사태도 약 80%가량을 공공의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환자들을 치료할 병상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공공병원이 지닌 한계입니다. 공공병원이 중환자 진료 역량이 굉장히 비읍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립대학병원이나 일부 이제 민간 상급 종합병원에 의존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서울을 제외하면 사정은 훨씬 열악한 만큼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에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코로나 블루 극복에 활발한 목소리를 내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코로나19 자체뿐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 역시 제도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또 경제 회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병행해서 이 코로나 블루 피해 호소하는 사람들도 치유를 해야만이 진정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이다. 양 의원은 최근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정신건강 증진,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시 심리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트라우마 환자만이 아니라
일반 코로나 블루 같이 전염병에서 정신적, 심리적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도 치료를 해주자, 그 범위를 넓히자. 보건복지부도 지난 9월 코로나 굴류를 전담하는 정신건강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마음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당장은 물론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천년고찰 태고종 청년사가 추운 겨울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양주 청년사는 경기도 양주군 장흥생활체육관 앞에서 양주시 장흥면 주민들과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서 김장김치 200통과 라면 300박스, 화장지 200개 등 1,5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 500만 원을 장흥 면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청년사의 자비 나눔 현장에는 청년사 주지 상진스님과 대중스님들, 포교사들과 이승대 장흥 면장, 청년사 심양 합창단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태고종 직할교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영산제 보급도량으로도 잘 알려진 양주 청년사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 실천과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조계종이 연말에 주요 법회와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서울 지역의 사찰 법회도 오는 13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도와 신행에 앞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한국불교의 자리이타 정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